그동안에 계속 영상을 안 찍었던 이유가 조금 심각한 얘기를 준비 중이었어서 영상을 안 찍었고, 그 내용은 우리나라에 장애 아이를 키우거나 장애 가족이 있으신 분들한테 뇌상 듣고 저도 이제 같이 참여도 해보고 심지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뇌상 참여해봤지만 진짜 이건 문제가 있다 싶었던 내용을 한번 오늘 찍어보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키게 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부모 교육, 쓸데없는 부모 교육이 너무 많아. 부모 교육이란 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제가 들어봤던 부모 교육들의 하나같이 진짜 웃긴 게 아이들의 발달 단계, 특성 이런 것만 주고 상창 나열해. 그래놓고 정작 그 전문가라고, 부모교육 전문가라고, 양육 코칭 전문가라고, 뭐 언어치료 전문가라고, 특수교사라고, 물리치료사라고, 작업치료사라고 전문가라고 하셨던 분들이 하는 레파토리는 그나마 특수교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는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이랑 직접 부딪히고 하는 게 많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이런 거는 조금 얘기해드리면 좋겠다 해서 각색시켜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은 좀 도움이 되는데, 진짜 어이없는 거, 특히 사회복지학과의 교수라는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걸 들어보면 진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평생 들어오는 그 내용만 주구장창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진짜 웃긴 게 레파토리가 20여 년간 변화가 없던 거예요. 무슨 변화가 없냐면 발달 단계 얘기해주고 특성 얘기해주는 건 좋아. 근데 이게 내 아이와 내 가족에게 대입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고. 근데 막상 들어보면 살짝 대입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를 물어보고 싶어. 근데 뒤에 질문 시간을 준대. 그래놓고 질문을 하면 여기서는 해줄 수가 없다, 뭐 내가 직접 본 게 아니라서 대답해드리기 어렵다, 이런 얘기밖에 할 줄 몰라 그 강사들. 그나마 이런 빈도수가 좀 작은 게 치료사, 특수교사 쪽이란 말이야. 발달 단계, 그리고 뭐 장애 영역별 정의 이런 거 설명하고 하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건 그거야. 이 부모들이 궁금해하는 건 내 아이가 정상 발달 단계와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가 아니라 내 아이가 내 아이가 과연 우리가 보통 그 부모들이 얘기하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정상 발달 영역 중심의 사회 안에서 음, 최대한 내 아이가 어느 구간마다 힘듦이 찾아올 텐데, 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정작 그 부모 교육이란 데서는 힘든 부분을 물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주구장창 교과서 내용만, 늘상 부모들이 아는 내용만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안 오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음 차라리 부모 교육, 강의식 교육을 하지 말고, 응? 조금 이제 그룹 단위로 나누든지 1대1로 하든지 아니면 장애 영역별로 나눠서, 응? 비슷한 유형군, 장애 영역, 그 다음에 비슷한 연령군, 그 다음에 비슷한 지능과 비슷한 신체적 능력 조건 안에서, 응? 비슷한 부모와 비슷한 아이들 그렇게 모아다가 차라리 이론과 실제를 섞어 주는 게 낫지. 어떤 식으로 섞냐면,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 교육은 이런 식으로, 부모 교육은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너무 전문가 중심의 교육들밖에 없어. 그리고 그 전문가들이 우리 아이 케이스를 맡아본 전문가들이 없을 수가 있다고. 그리고 그게 성인기가 된 사람이면 그런 성인 케이스를 맡아본 사람이 열에 9은 없을 수 있다고. 열에 9은 없을 수 있다는 것도 많고, 열에 9.5명은 없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 내지는 0.5명인데, 차라리 방식을 어떤 식으로 바꿔주는 게 난 좋다고 보냐면, 그렇게 강의식으로 읊어댈 거면 제대로 똑바로나 얘기를 하든지, 슬슬슬슬 그냥 교과서대로 읽어놓고, 정작 사람들이 뭘 질문하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맨날 뒷공문이 빼기 바쁜 게 그게 강사로서 할 얘기냐고. 차라리 내가 말했듯이 비슷한 연령대, 비슷한 장애 유형 또는 똑같은 장애 유형들끼리 모아놓고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부모들이 있고 겪었던 아이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었다 하는 그런 경험들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팀 형식으로 팀 형식으로 팀 빌딩, 그러니까 팀 빌딩 형식으로 서로가 정보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핑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공유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훨씬 그 부모, 그 아이한테 도움이 된다고 봐지는 거지. 너무 우리나라는 전문가에 대한 맹목적인 의존성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전문가란 인간들이
모든 장애 유형 케이스를 다 겪어봤냐고. 소아부터 성인까지. 아니, 쉽게 말해, 0세부터 100세까지 있다고 치면은, 0세부터 100세까지의 모든 유형을 다 만나봤고, 모든 케이스를 다 만나봤냐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은, 똑같은 얘기를 해도, 텀을 주고, 부모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정보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어? 그런 형식이라도 한번 취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맨날, 부모들이 안 오네, 뭐 어쩌네, 말로만 하지 말라고. 당장 내가 들어봐도, 20년 이상 들어봐도 맨날 똑같은 얘기, 똑같은 내용만 울거먹는데, 누가 들으려고 하겠으며. 그리고, 시간 선정도 조금 널널하게 타임별로 끊어주든지. 오전에 시간이 되면 오전에 올 수 있게 하고, 오후에 시간이 되면 오후에 올 수 있게, 저녁에 시간이 되면 저녁에 올 수 있게, 이렇게 텀을 세 타임으로 나누든지, 오전 타임, 저녁 타임 해가지고 두 타임으로 나누든지, 아니면은 전혀 그런 시간 타임을 못 하겠으면, 응? 온라인, 줌이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찍어서, 어, 이제 거기에 이제 동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고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줘야 될 것 같은 게 있고, 이게 조금 코멘트만 달아서 될 게 아니면 직접 만나서 물어볼 수 있는 이런 참여형으로 바꿔줘요. 언제까지 맨날 당신들이 전문가 당신들이 뭔데 맨날 이러쿵 저러쿵 얘기만 하면 내 아이 상황에 맞지도 않는 걸 가족들이, 부모들이 들으려고 하겠냐고. 양육자들이 정신 좀 차리자고. 우리나라의 부모 교육은 전문가 의존성 교육밖에 안 돼. 차라리 방식을 좀 바꾸자고. 이렇게 내가 얘기했듯이 부모들끼리 정보를 주고받고, 그 다음에 전문가와 Q&A를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도 모르고 부모들도 모르는 걸 성인이 된 아이들이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트라이앵글 형태로 3자 대면형 부모 교육을 하자고. 차라리 비슷한 장애 또는 똑같은 장애 또는 비슷한 연령대의 장애인들까지 모아다가 이랬을 때 아이가 어때, 이 장애인은 자라오면서 이 상황일 때 어떻게 느꼈는지 그거를 부모가 묻고 그 장애인이 답해줄 수 있게.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가 질문이 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라는 게 답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랬을 때 힘들고, 이랬을 때 조금 덜 힘들고, 이랬을 때 뭐 좋았어요, 나빴어요, 이런 식으로 그 아이가 답을 할 수 있게, 그 장애인 스스로가 답을 할 수 있게 3자 대면 형태의 부모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실제로 부모 교육 현장에서 진짜 답답한 게 진짜 우리나라 부모 교육은 웃긴 게 대부분의 경우 지방은 부모 교육을 복지관이나 아니면 저기 장애인 부모회 같은 데에서 주도를 하는데 대부분이 2, 30년 전 내용을 내일이 답습해가지고 하는 말이 2, 30년 내내 안 바뀌어. 근데 제가 부모교육 현장에서 같이 들어가서 들었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는 게 부모들이 시간이 없든지 아니면 맨날 듣던 내용이니까 안 오든지 내 아이한텐 해당이 되는 게 없다고 느끼니까 안 오는 건데 이걸 기획은 했는데 예산은 써야겠고 집행은 해야겠고 성과는 내야겠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진짜 욕 나올라는 게 이게 씨발 진짜 먹 같은 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10살 13살 막 중학교 1, 2학 아니 중 1, 2, 3 뭐 고 1, 2, 3 이 정도는 됐으면 내가 얘기도 안 해. 초등학교 1, 2학년짜리 데려다 앞에다 앉혀놓고 부모교육이란 걸 해대는 게 지금 현재의 수도권, 지방권 할 거 없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장애 부모 교육이란 게 이딴 식으로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2, 30년 내내 진짜 부모들이 원하는 걸 모르지. 부모들이 원하는 건 장애의 정의를 얘기하고 장애의 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내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궁금해 하는데 여기서의 미스테이크는 특성? 특성? 장애 고유의 특성? 이런 거? 얘기해주는 건 좋아. 대신에 너무 유치원, 너무 초등학교, 중학교 이쪽에만 머물러 있다고. 우리나라의 장애 특성 그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학령기 위주의 케이스, 너무 성인 위주의 케이스, 너무 유아틱한,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들 케이스 위주로만 끌고 간다고 강사들이. 그러니까 3자 대면의 케이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내가 하소연을 하는 이유는 이론적인 내용은 이렇고 실무적인 내용은 저런데 이걸 겪어봤던 장애인 스스로들은 어떻게 느꼈고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여기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정보가 Q&A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가공된 정보를 그냥 입력하는 게 아니라 가족의 상황과 그 아이의 상황, 그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의 상황에 맞게 다시 재정립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대로 된 부모 교육이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딸딸딸딸 외우게 하는 게 부모 교육이 아니라고. 부모 교육 참여율 저조는 강사들이 만든 것도 있지만 프로그램 기획자들이 그냥 그 예산 쓰기 바쁘고 예산 소진하기 바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과 내려는 그거에 급박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들까지 그냥 머릿수 채우기로 부모 교육에 참여시키는 그따위 짓을 하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거라고. 실제로 그 해당되는 연령대로만 바꿔줘도 그래도 부모들이 들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다고. 근데 막 유아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필요한 사람한테 성인기의 내용을 얘기를 하고 성인기의 내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유아기의 내용을 얘기를 하면 어떤 부모가 참여를 하겠냐는 거지. 이게 우리나라 부모 교육, 장애 아이 부모 교육의 현 주소라는 거지. 우리나라 장애 아이의 부모 교육 관련 내용들은 내가 20여 년 동안 그렇게 막 그 머릿수 채우기 형태로 맨날 참여를 해본 결과 쓸데없는 주저리가 너무 길어. 이게 장애 판정을 받지 않아가지고 장애 판정을 최근에 받은 그러니까 최소 5년 이내에 있는 부모들한테는 특성을 얘기하고 이런 게 도움이 되지. 근데 막 나처럼 10몇 년, 20몇 년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살아온 아이를 키워낸 부모들한테 그따위 특성 얘기해봤자 누가 듣겠냐고. 이미 집과 여러 곳에서 내 아이를 케어하면서 겪고 있는 게 그 내용인데 누가 주구장창 설명하는 그 기본적인 내용을 들으려고 하겠냐고. 생애 주기에 맞게 똑바로 그 생애 주기라는 게 뭐 아동, 청소년, 노인 이런 게 아니라 여기까지 포함해야 된다는 거지.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이 아니라 장애를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된 케이스의 부류들은 어떤 식으로 할지, 그리고 나처럼 10년, 20년 또는 20년 이상 뭐 해가지고 쭉 그 케이스에 맞게 들어가야 될 기본 요소들은 넣어줘야지. 그 기본 요소들이 아니고 밑바닥 땅만 다지고 있으면 뭐더냐고. 땅을 다져줬으면 거기에 뼈대를 세울 수 있는 내용들을 추가해줘야 되는 거지. 늘 똑같은 얘기, 똑같은 내용, 똑같은 강사한테 수십 년 들어봐. 그거 진짜 짜증나거든.
그리고 강사를 지역 내에서 구하거나 아니면 정묵구에서 매년 똑같은 강사가 오게 된다고 하면은 당신들이 기획자인 당신들이 짚어줘야지. 맨날 똑같은 내용을 울고먹는 강사한테. 그리고 나는 차라리 강사를 쓴다고 하면 특수교사 출신, 그리고 놀이치료,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처럼 치료 현장에서 아이들의 다양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부류들의 강사들과, 그리고 장애 아이를 직접 케어를 해본 가족들이 각각의 연령대에 맞게 강사로 활동을 해주는 게 훨씬 낫다고 본다고. 우리나라의 현재의 장애 아동 부모 교육, 장애 성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족과 부모들한테 하는 교육들은 진짜 최신화된 과정이면, 내가 완전 애기 때, 그러니까 20여 년 전 거를 아직도 울고먹는 강사가 제일 최신화된 강사고, 진짜 답 없는 강사는 현재로부터 40년 전 얘기를 계속 우려먹는, 우리나라 이만큼 발전했다, 그 내용만 주구장창 얘기하는 강사밖에 본 적이 없어. 왜 그러느냐? 기획자들이 너무 단기간의 성과를 생각을 해. 당장 보여지고 당장 사진 찍기 바쁘고, 뭔가 도움이 됐다고 그 부모들이 체크는 해줘야 그 다음 연도에 또 똑같이 우려먹을 수 있거든, 그 보조금을. 그러니까 암묵적인 룰이 생겨버렸어. 자기한테 해당도 안 되고 자기 아이한테도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인데 그냥 무조건 좋았다 뭐 추후에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 쓰는 단어도 진짜 솔직하게 자기 의견 그대로 쓰면 시설장 또는 사업 담당자 눈 밖에 나가지고 찍혀서 그 부모한테 불이익이 가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직접적인 불이익이 가게끔 하는 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주관 기관들이고, 진짜 답 없이 하는 짓거리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게 이 나라의 시스템이란 거지. 나라의 시스템이 이따구로 돌아가니 아니, 시스템 문제는 아니지. 그 여지껏 해왔던 2, 30년 전 또는 4, 50년 전의 내용을 가지고 울고먹는 그 X 같은 인간들 때문에 그러는 거지. 부모 교육 자체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다만 너무 너무 과거에 매달려서 교육을 한다. 그래서 나는
내 요점은 뭐다? 다변화된 강사진이 필요하다. 특수교사도 있어줘야 되고 치료사도 있어줘야 되는데 제일 없어져야 될 강사의 부류는 20, 30년 전 내용을 그대로 우려먹는 인간들, 그리고 사회복지 교수들 중에 원로 교수급은 아닌데 원로와 요즘 교수 사이에 있는 그 약간 낑긴 강사진들이 없어져 줘야 된다. 아니면 부모 교육을 여러 챕터로 나누든지, 응? 복지 정책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그 유형의 사람들을 위한 복지 정책의 변천사랄지, 그 다음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한 챕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아이의 발달 또는 이제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케이스들은 실제로 장애 아이의 케이스를 많이 겪어본 치료사나 특수교사들에게 직접 면대면으로 아이의 상황을 물어보고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이런 Q&A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챕터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Q&A 챕터에서 하나 더 발전된 걸 넣자고 하면 Q&A가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이 대부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권 안에 있는 치료센터 같은 곳을 다니면 그 기관에 치료사들을 섭외를 해서 그 아이들과 가장 많이 시간을 보냈고 했던 그 아이들 담당 치료사들에게 실제로 아이가 얼만큼 발전이 됐고 이러이러한 게 필요할 텐데 이러이러한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Q&A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챕터를 하나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제발 연령대를 짬뽕을 하지 마라. 쓸데없이 한꺼번에 하겠다고 모든 연령대를 아우르는 그런 부모 교육을 하겠답시고 20, 30년 전 내용 울거먹지 말고 그 대상군 그 만약에 어디 장애인 부모회나 이런 데서 주관을 할 거면 제발 그 연령대를 좀 나눠서 구성을 좀 나눠서 한 다음에 제발 3자 대면형, 그러니까 3자 대면형을 하든지 아니면 그 제대로 Q&A를 할 수 있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강의식으로 설명을 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Q&A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Q&A가 전문가와의 Q&A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가와의 Q&A는 10분으로 한다고 하면 그 나머지 Q&A를 만약에 2시간이나 1시간짜리로 1시간이나 2시간짜리로 구성을 한다고 했을 때 Q&A 전문가와의 Q&A 한 10분, 나머지는 선배 부모들, 선배 장애인들과의 실제적인 정보, 실질적인 그런 케이스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우리나라 부모 교육이 장애 아동 부모 교육, 장애 성인 가족과 양육자들을 위한 그 부모 교육, 가족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할 변화이고, 앞으로 갖고 가야 될 지향점이지, 늘 똑같은 얘기, 똑같은 강사가 하는 거 진짜 답이 없고, 제일 안 좋은 방식이고, 그리고, 제발, 무슨 얘기 썼다고 앞에서 핀잔 주고, 내용 바꾸라고 지랄 떨지 말라고. 당신들은 왜 맨날, 평가가 좋아가지고 맨날 그 돈만 쓰려고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고 그거를 채우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게 정상이지 않을까?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